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박동훈입니다.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우리나라에서 5분마다 한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20분마다 한 명씩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섭죠?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쭉 합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무려 10만 5천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하고요. 생존하신 분들의 후유증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이 무서운 질환 뇌졸중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닥터 화면으로 먼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신경과 전문의 서정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뇌졸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주변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을 모셔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걱정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직접 한번 화면으로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 안개 꽃을 합니다. 그래 작업장에 가서 그 농장에 들어가서 꽃을 한 단 따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뭐 한 움큼 따다 못 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박고래 그냥 쓰러진 거지. 그런데 쓰러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어쨌거나 저 밖에까지 가야 산다. 그 우리 하우스 길이가 100m입니다. 100m인데 제가 한 중간 한 50m 정도 있었지 싶어요. 밖으로서 내 혼자서 뭐 어떻게 이래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그 입구에 막에까지 나왔어요. 그래 119 그 전화해가지고 그래 병원에 갔어요. 전저 전상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 왔을 때는 한 몇 년 됐어요. 우리 어떤 모임 단체에서 관광을 갔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쪽 눈이. 그게 한 30분 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야 내가 좀 붙들고 있자 이렇게 하면서 내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 이렇게. 그래 거기 제일 처음 전조였어요. 그 다음 제가 쓰러지기 한 5일 전에 점심을 먹고 농장에서 커피를 타가지고 이래 들고 왔는데 커피가 그냥 널찍보여 커피 잔이. 그래도 이상하게 와랬노 이렇게 하지 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진짜 전조 증상인 줄을 몰랐었거든요. 쓰러지는 날 옆으로 자꾸만 좀 기울어질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식사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하니까 달팽이관이 이상했나? 나름대로 또 추측도 하고 설마 또 뭐 그런 일 아니겠지.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조금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요즘 또 이렇게 독거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뇌졸중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또 힌트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저런 상태에서 선생님께 일단 오셨습니다, 그죠? 네. 어떤 상태로 오셨고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 좀 요약을 해주시면요. 앞서 보신 환자분은 예. 우측 경동맥과 중대뇌동맥이 막혀서 근처 병원을 통해서 본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내원 당시에는 다행히도 왼쪽에 팔과 다리의 마비가 경하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결국 증상이 악화돼서 경동맥에 대해서 혈관 성형술과 예. 중대뇌동맥에 대해서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예. 다행히도 시술 직후부터 네. 환자분은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고요. 예. 이후 재활 치료를 받으시고 예. 보시는 것처럼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서 현재는 화해 일도 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일도 이전 하던 일들을 굉장히 이제 사실 육체 노동인 건데 그것도 네. 이제 다시 하실 수가 있게 됐고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말씀도 지금 잘 하십니다, 그죠? 네. 비교적 경과가 좋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많이 될것 좋으신 같습니다. 분이셨습니다. 예, 예. 자, 뇌졸중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원래 이 용어는 한의학에서 온 표현입니다. 근데 네. 우리가 두루두루 다 쓰고 있죠. 뇌졸중이란 보통 뇌경색이랑 뇌출혈 이렇게 합해서 뇌졸중이라 부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선생님? 네, 일단 뇌졸중은 사전적 의미로 뇌가 일격을 맞는다, 네. 혹은 큰 손상을 받는다 예, 예,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크게 분류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뇌출혈, 네. 뇌경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질환이 하나 있는데 더 있어요. 네, 예. 일과성 뇌허혈이라는 중요한 질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네. 예, 예.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이게 뭔지 좀 헷갈리실 텐데 저희가 선생님의 진료실로 가서 자세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진료실로 가보시죠. 뇌졸중은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재개통돼서 증상이 좋아지는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뇌혈관이 막히는 병을 저희가 뇌경색이라고 부르는데, 뇌혈관이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영역에 산소나 그다음 영양분 같은 게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영역에 이렇게 큰 병변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경학적 장애가 생기는 걸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뇌경색은 CT나 MR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CT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약간 어두운 부분에 음영을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 건데, 이런 형태의 음영이 생기면 저희가 CT상으로는 뇌경색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MR로는 앞서 본 CT와는 달리 이렇게 밝은 하얀색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 뇌경색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뇌경색과 달리 뇌혈관이 터지는 질환을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이 가다가 막히지 않고 그 가는 가지 하나가 이렇게 터져서 출혈이 생기게 되면 그쪽에 혈종, 피떡이 차게 됩니다. 그 부분에 이제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신경학적 장애가 생기는데, 이런 걸 뇌출혈이라고 부르고, 이제 CT상에서는 이렇게 하얀 덩어리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뇌출혈로 쉽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환자분들 중에서 뇌출혈로 내원하는 분들은 한 2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병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혈관상에서 많이 좁은 부분이 있다가 이런 좁은 부분에 혈전이 잠깐 차면서 막혔다가, 그러면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생겼다가 다시 이 막힌 부분이 재개통되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빨리 소실되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협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 뇌졸중은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를 더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옛날에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요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라서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선생님 일과성 허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일과성 허혈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혈관이 막혔다가 예. 재개통되는, 네. 그래서 혈관이 막혔을 동안에는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고, 예. 그리고 재개통되는 동안에는 네. 신경학적 증상이 자발적으로 소실되는 이제 그런 병을 일컫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증상이 조금 이상했는데 예? 금방 좋아지니까 괜찮구나 하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네. 실제 이제 일과성 허혈 발작인 경우에 예. 48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50% 환자에서는 실제 뇌경색으로 악화됩니다. 놔뒀더니 그냥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냥 지나갔더니 48시간 이내에 절반에서 다시 큰 게 오더라. 맞습니다. 그러면 48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네요, 선생님. 그죠? 네, 그 실제 뇌졸중 환자들은 네.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 상당한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방만 잘한다면 네. 거의 후유장애 없이 회복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저 의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 이런 분들을 잘 치료하는 것이 예.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의 소리도 들으실 수 있고 물론이죠. 환자들도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고. 네네. 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딱 나타났을 네네. 때 어떤 증상들이 선생님 있는 겁니까?
뇌졸중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말이 어둔해지거나, 말이 어둔해지거나 네, 그다음에 얼굴 마비가 생기거나, 마비가 생기거나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거나,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거나 그리고 갑자기 두통이 생기거나, 갑자기 머리가 확 아프거나 네, 어지러움증이 생기거나, 예. 아니면 걷는데 이전과 다르게 비척거리거나 잘 걸어지지 않는 예. 그런 증상까지도 뇌졸중에 의한 증상으로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우리 인터뷰하신 분도 커피를 들고 있다가 놓쳤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 증상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 이거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지 네네. 선생님도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잊지 말고 이런 증상들은 꼭 체크를 해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뇌졸중이라고 하면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3대 증상이 있습니다. 3대 증상. 네. 그 3대 증상에 대한 간단한 자가 진단 테스트법이 있습니다. 해보죠. 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네. 만약에 얼굴 마비가 느껴진다. 예. 얼굴 감각이 이상하다라고 네. 느껴지신다면 예. 일단 거울 앞에 가셔서 네. 이렇게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소를 지어봤을 때 네. 한쪽 입꼬리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입이 삐뚤하게 된다면 네. 얼굴에 마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커처럼 환하게 한번 웃어보고 싶은데 네네. 한쪽이 처진단 말이죠.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전구 증상일 수 있다. 네,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리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얼굴 마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예. 얼굴 볼에 네. 공기를 가득 넣어 보십시오. 공기를. 이렇게 가득 넣었을 때 네. 한쪽 볼에서 바람이 빠진다. 음. 저희가 이제 볼에 공기를 넣으면 잘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빠지게 되면 그쪽 빠지는 방향에 마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새는군요. 네네. 이렇게 해서 유지가 안 된다. 네네. 저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리고 얼굴에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겼을 때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저처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시고요. 앞으로 나란히를 네. 하는데 했는데 한쪽 팔이 이렇게 처집니다. 이게 유지가 안 되는군요. 네네. 이렇게 처지면 이렇게. 처지는 쪽에 마비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있습니다. 네네. 힘이 빠지는 쪽은 팔도 힘이 빠지고 다리도 힘이 빠지겠죠. 일반적으로는 같이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이 예. 자, 저처럼 이렇게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을 네네. 줍니다. 쥐었을 네. 때 양쪽 힘이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같죠, 지금.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주먹을 꽉 쥐었을 때 한쪽의 주먹이 힘이 좀 모질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부분은 힘이 마비가 있는 쪽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늘 똑같은 힘을 줄 수 있었는데 왜 오늘따라 왼쪽이 힘이 안 주어지지? 라고 하면 네네.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발음이 잘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평소에 잘 하셨는데 네. 갑자기 발음이 좀 어둔하다라고 느껴지시거나 예. 혹은 대화를 하던 중에 주변 분이 말이 좀 어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언어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입이 양쪽이 똑같이 힘이 안 가니까 네. 내가 평소에는 발음을 똑바로 하던 사람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자꾸 세는 거 이상하지라는 느낌이 너무 드실 흉내를 수 잘 내십니다.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을 사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 모양, 뭐 바람 넣기, 주먹 쥐고 뭐 발음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 중에 몇 가지나 있어야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 중에 예. 단 한 가지라도 의심이 된다면 뇌졸중의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 하나만 잘 안 돼도 물론입니다. 뇌졸중, 일과성 허열이 일단 왔을 수 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뇌졸중은 예. 뇌졸중의 3대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뇌졸중 증상 중에 예. 하나라도 의심이 된다면 예. 뇌졸중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빨리 진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아까 그 인터뷰하신 분처럼 커피를 들고 있다가 놓치셨어요. 네. 근데 왼손은 힘이 괜찮아. 오른손이 힘이 지금 안 가요. 그러다가 5분 뒤에 다시 풀려서 또 힘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좋아진 거잖아요, 난 지금. 네, 이걸 넘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예. 빨리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예. 진료를 받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게 왔었다. 네네. 그리고 TV 닥터를 봤더니 48시간 이내에
50%의 환자에서 다시 재발 크게 온다고 하더라. 네네. 검사해달라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뇌졸중에 대해서는 뭐 주변의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들은 얘기들이 많으셔서 이 얘기가 옳은 건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거든요. 선생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선생님 들어왔습니다. 뇌졸중은 새벽에 잘 생긴다. OX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까? 네네. 아, 예, 새벽에 잘 생기는군요. 네네. 예. 뇌졸중은 고혈압과 연관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수면 중에 혈압이 떨어져 있다가 예. 새벽에 잠을 깰 때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잠을 깨면서 높아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뇌졸중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서 그 화장실이 밖에 있던 시절에 그때 네네. 어르신들 왜 이렇게 화장실 가시다가 일을 당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찬 공기 이렇게 맞는 거 새벽에 그것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찬 공기를 갑자기 맞는 것도 사람 표피에 혈관들을 수축시키고 중심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네. 혈압이 높아지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뇌출혈 혹은 뇌경색 등의 뇌졸중이 또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이 위험할 수도 있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네, 있고 주로 환절기에 환절기 조금 더 잘 생기는 바뀌는 계절 그때가 맞습니다. 위험한 거군요. 네네. 예. 자, 또 질문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 요거 요즘 코 고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코 고시는 분들. 이 코 네. 고시는 분들 뇌졸중 위험이 높다. OX. 어느 건가요? 네, 코골이도 뇌졸중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코 고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분들이 뇌졸중도 잘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수면 중 무호흡이 생기면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네. 머리에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분들이 예. 경동맥 질환 예. 내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골이와 수면 예. 무호흡증은 뇌졸중의 원인으로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수면 무호흡으로 또 한편 저희들이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보기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이 그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뇌졸중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코를 고시는 거는 단순히 코를 고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하는 질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성별 차이. 뇌졸중은 여자가 더 많이 생긴다.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남성이 많습니까? 네, 남자가 섭섭하네요. 네. 네네.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상 예. 남성이 음주나 네. 그다음에 흡연의 빈도가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나 예. 고혈압 같은 뇌졸중의 위험 예. 요소들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네. 남성이 예. 조금 더 뇌졸중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내 통계상으로 본다면 예. 인구 1000명당 1000명당 남성은 16명, 16명. 그다음 여성은 15명 정도이기 때문에 뭐 차이 별로 없는데요? 통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예. 그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성분들도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들은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폐경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는데 이것도 또 일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뇌졸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졸중, 뇌혈관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뇌졸중의 원인 화면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뇌경색의 원인에는 크게 동맥경화와 혈전에 의한 뇌경색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은 고혈압이나 당뇨, 조절되지 않는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인 이런 위험 요소들에 의해서 생기는 원인인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혈관벽이 이런 모양으로 점점점 비우화되다가 어느 순간 그대로 막히거나 혈전이 날아와서 좁은 혈관을 틀어막는 경우에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전에 의한 뇌경색은 대부분이 심장에서 발생하는 혈전에 의한 혈관이 배색되면서 생기는 건데,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정맥에 의해서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혈관을 막는 경우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은 대부분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올라오던 혈관이 이제 가느다란 가지를 내게 되는데,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런 가느다란 뇌혈관이 갑자기 터지는 일이 생깁니다.
터지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뇌 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풍선을 불면 풍선이 약해지고 걷다가 꽝 하고 터질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혈관이 이렇게 부풀게 되면 이쪽의 혈관벽이 아주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진 부분에 갑자기 고혈압이 생기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터져서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아주 심각한 형태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잘 보셨죠? 뇌혈관이 막히는 이후에 동맥경화와 혈전을 보셨습니다. 그 동맥경화가 선생님 저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다들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고 당뇨약을 드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혈전이 저렇게 막는 게 또 저렇게 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스피린 같은 거 계속 드시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드시는 여러분들의 약들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 중에 아니다라고 이미 밝혀진 게 있는데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선생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쓰러지셨어요, 선생님. 집에서 네. 누가 물 마시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청심환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주시는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게 왜 안 좋은 겁니까, 선생님? 네. 갑작스럽게 발생한 뇌졸중 환자들은 네. 한쪽 팔다리 마비, 그다음에 언어장애, 예. 얼굴 마비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삼킴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 갑자기 물을 먹게 하거나 예. 아니, 정심환 등을 먹게 하면 예. 기도폐색 혹은 흡인성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걸 먹게 하고 나서 보통은 좀 좋아지는지 기다려 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의 골든 타임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약효가 있는지 청심환 효과가 있는지 기다리다가 시간을 놓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폐색이나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예. 저산소증에 빠지면 어. 뇌졸중에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남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뇌졸중에 의심된 환자라면 예. 물을 먹이거나 청심환을 먹이거나 어. 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뭐 먹일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손을 따고 계십니다. 이게 선생님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손 따는 거? 일단 뇌졸중 환자에게서 손을 따는 행위가 예. 효과가 있는지는 현재 밝혀진 바가 없고 예. 그다음에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손을 따는 행위를 하는 동안에 네. 이제 팔 다리를 주무르고 손을 따는 동안에 뇌졸중의 아주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는 시간은 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따는 행위 예. 혹은 민간요법을 하는 행위를 예.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손 따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없다고, 그분도 없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한의학적인 처치가 아니라 그냥 민간요법인 거니까 여러분 뭐 먹이지 마시고 손도 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거 하실 거 없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이 얘기 하시면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골든타임이 요즘은 몇 시간쯤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뇌졸중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4시간 반 네. 혹은 24시간이라고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시간의 기준은 정맥내 혈전 용해제라는 주사 치료가 가능한 시간이 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후 4시간 반 이내이고요. 예. 그리고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는 예. 시술이 가능한 시간이 예.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을 4시간 반 이내 네. 그리고 24시간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반가운 게 이게 골든타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는 뭐 3시간, 4시간 안에 이제 오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오시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가급적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청심환 먹이고 손 따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연락하셔서 빨리 오시면 뭐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를 하느냐 하면 이런 치료들을 하시는 거죠. 네네.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정맥내 혈전 용해제 그리고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예. 앞서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24시간 이내 중에서도 예. 12시간 이내에 오셨다면 예. 그리고 3시간 이내에 오셨다면 예.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 치료들을 예. 더 안전하고 예.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4시간 반 혹은 24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뇌졸중이 의심되시면 네.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인터뷰하신 분도 혈전 용해제를 일단 먼저 썼다. 네. 그 다음에 효과가 조금 부족했는지 혈전 제거술을 또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 조금 다른 시술이 또 있나 봅니다. 네. 예. 정맥내 혈전 용해제는 네. 주사 치료입니다. 예. 이에 비해서 예. 동맥내 혈전 제거술은 일종의 음. 시술인데요. 음. 어쨌든 막힌 뇌졸중에 의해서 막힌 예. 혈관을 재개통시켜주는 치료법인데 정맥내 혈전 용해제보다 네.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재개통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 거의 2배가량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동맥내 혈전 제거술의 이득이 현재는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셔서 골든 타임 안에 이렇게 도착을 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셔서 완벽하게 나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그 후유증 같은 게 남아서 계속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재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뇌졸중의 치료에 있어서 앞서 받은 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네.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활 치료에 골든 타임도 있습니다. 실제 임상적으로 재활 치료는 증상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까지는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권고되고 있고 실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임상적인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네. 연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2년에서 3년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보신 환자분 같은 경우도 시술 이후에 많이 좋아지긴 하셨지만 네. 남은 장애가 있었고 예. 그 부분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까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 것도 다들 재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다. 물론입니다. 그 기간이 선생님 재활 치료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어느 정도는 받으셔야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권고하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인 논문에 따르면 네. 3개월 이내에 임상적인 호전이 예. 가장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3개월은 무조건, 네. 6개월도 기본.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안 할 맞습니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시작하는 시점은 선생님 언제쯤일까요? 재활 치료를 언제 시작하느냐는 언제나 논란거리이긴 한데요. 네. 현재 여러 가지 발표에 따르면 예.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가 답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시술 후 예. 특별히 내과적인 문제가 합병되지 않는다면 예. 다음 날부터 재활 치료를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술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뭐 걷는 거, 잡는 거 이런 것부터 바로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군요. 네네. 예. 자, 이게 뭐 치료도 사실 길어지고 후유증도 남을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예방일 것 같아서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수칙들을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에 네. 저는 첫 번째로는 담배를 피신다면 네. 담배를 꼭 끊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나옵니다, 담배. 네, 네. 네, 예. 그리고 가능하면 술은 한두 잔 이하로 덜 드시는 게 좋고요. 노력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짠 음식들, 소금기 많은 음식을 좀 줄이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싱겁게 드시고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매일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30분 이상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예. 그다음에 야채나 과일 등을 많이 드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생활 수칙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특별한 건 사실 아니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환자 발생 숫자를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었는데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방 수칙 잘 지키시고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뇌졸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설명 자세히 잘 해주신 신경과 전문의 서정화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던 일과성 허혈,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시죠. 이런 경우에도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꼭 진찰을 받아보셔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